안녕하세요. 경전 읽어주는 여자 여의주입니다. 덕유린 인정상간이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청소기도를 하여 전일한 인간이 되어가는 동안 세상은 변하여 경술련에는 나라가 망하였고 연하여 이 땅이 일본의 무단 통치가 행행한 지도 이미 오래였다. 이때 이르러 사는 인정상간의 나이도 이미 32살이나 되었다. 그는 어머니 이씨 부인이나 늘 찾아와서 놀아주는 배진사의 귀여운 막내딸에게 간혹 몇 마디 했을 뿐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동네 누구도 그 이인천유에게 감히 말을 붙여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새나 짐승, 풀과 나무 등을 대할 적에는 가끔 신호를 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어머니 이씨 부인 그리고 이제 10년 가까이 지낸 배진사 때 막내딸 이에는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인정상가는 이른 아침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약간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두는 등 여느 날과 다른 행동을 하였는데 이씨 부인은 그 연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점심 무렵이 되자 마루에 나왔는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그러자 과연 일각이 되어 손님이 하나 찾아왔다. 손님은 나이가 겨우 11~12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였다. 하지만 단아한 용모에 범상치 않은 기품이 있어 잠옷 나이 어린 사람 같지 않았다. 이 소녀가 마당에 들어서자 인정상가는 마치 10년의 지기를 대하듯 마루에서 서둘러 내려와 반갑게 맞이하였다. 왔나? 예. 인정상간이나 소녀나 마치 평소부터 잘하는 사이처럼 대뜸 그렇게 묻고 답하였다. 방 안에 들어온 소녀는 먼저 이씨 부인에게 큰절을 하여 인사를 드리고 인정상간에게도 절을 올렸다. 세대 충군이더. 이는 자신의 도를 밝히는 것이었다. 인정상간은 호령이 머리를 끄덕여 소녀의 절을 받았다. 그리고 함께 점심을 들었다. 소녀는 수줍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도 거동이 분명하여 추워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 점심을 마치자 인정상가는 소녀 앞에 지필목을 내려놓았다. 소녀는 붓을 잡아 고운 필지로 글씨를 써내려갔다. 하지만 그 글씨는 누구도 가히 알아볼 수 없는 신서였다. 오직 글씨를 쓰고 있는 세대충군이라는 소녀와 인정상간만이 능히 아는 것이었다. 인정상가는 한 구절의 글씨가 끝날 때마다 그 펴지지 않는 조막손으로 무릎을 치며 찬탄하고 기뻐하였다. 소녀 역시 글씨를 다 쓰고 나서 환하게 웃는데 그 아름다운 자태란 가히 어디에도 비길 바가 없었다. 이로부터 세대충고는 인정상간과 통교하는 유일한 벗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주 인정상간을 찾아왔다. 이들은 비록 나이 차이가 20년이나 되었지만 서로 생각하는 바가 같았다. 때문에 근심을 같이 할 수 있었고 기쁨을 같이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인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가 인간의 말을 쓰지 않았다. 다만 신어와 신서로서 서로 뜻을 전하였으므로 가까이서 이를 지켜본 이씨 부인조차도 후에 이들이 소통한 말을 전하거나 옮길 수 없었다. 세대충고는 인정상간이 있는 은단골에서 300여리가 넘는 동해변 영덕이 사는 채판술이라는 이의 딸이었다. 본시 세대충고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이함을 드러내어 방에 홀로 두면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하여 5살 때에는 부모가 그에게 따로 쓸 방을 하나 마련해 주었더니 날마다 신필을 써서 읽었다고 한다. 인하여 영덕 고을에서는 채처자라 하면 되게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친척이나 이웃은 이미 그가 남달리 총명할 뿐 아니라 기이한 경지에까지 이르렀음을 거의 짐작하고 있었다. 비록 그러하였으나 그 채저자가 비복까지 하는 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하여 그가 300여리가 넘게 떨어진 곳에 사는 여처자 곧 인정상간을 찾아다니며 교분을 쌓고 있음을 아무도 눈치지 못하였다.
비보라 함은 바로 날아서 걸어다닌다는 말인데 아마 바람처럼 날아다닌다는 뜻이 더 정확할 것이다. 옛날에 고조선의 강력이 황하 이북으로 밀려나고 말았던 은나라 말기에 비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비렴은 곧 은나라 주왕의 신하로서 걸음이 지극히 빨라 하루에 능히 수천 리를 내항하였다고 한다. 비렴의 이름은 원래 바람이었는데 주나라 사람들이 우르마를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이 비렴으로 했다는 것이다. 세대충고는 늘 이렇게 비보로서 비렴, 곧 바람처럼 은단골에 나타나 인정상관을 만나보고 또한 바람처럼 돌아갔던 것이다. 세대충곤 최처자는 재주와 지혜가 비상했지만 세상을 위해 쓸 길이 없었다. 이미 나라는 망했고 임금은 없었다. 더구나 여자의 몸이었다. 때문에 그는 일을 하나여 스스로의 도를 세대충군이라 하고 무연한 마음을 달래고자 한 것이었다. 세대충군이란 바로 나라가 망했어도 세세 대대로 충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김인현의 조선천하가 온통 들고 일어난 만세 사건이 있고 나자 일본인들은 민중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더욱 혈안이 되어 감시하였다. 영덕의 재판술의 집도 그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바로 그에게 남다른 딸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때 이미 최처자의 신이함이 널리 알려져 원근 각처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연유인즉 일단 최처자의 말을 쫓아 행하고 나면 흉함이 변하여 기람이 되고 가히 병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 사람들은 점을 치기 전에 최처자를 먼저 찾았고 약방이 가기 전에 최처자를 먼저 찾았다. 최처자를 찾아오는 이들 중에는 학문에 막힘이 있어 그의 해안을 빌고자 하는 학자도 있었고 또는 호기심에서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이도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 들끓자 경찰에서는 이것이 항이라는 집회로 이어질 것을 저하여 처자의 아버지 재판수를 불러다 공갈하여 객들을 모두 내칠 것을 강권하였다. 하여 재판술은 이로부터 나날이 대문 밖을 지키며 축객에 나섰건만 친척이나 면식을 앞세워 오는 이들을 내몰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사람들은 너나 없이 그 집 친척과 연주를 되기 바빴고 한 다리만 건너면 또한 연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어 날이 가도 최처자를 찾는 사람들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이렇게 시일이 지나다 보면 장차 집안이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다. 이에 재판술은 어떻게든지 이곳을 떠나 멀리 이사를 가야만 가히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은밀히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한편으로 마땅히 이사할 곳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러한 때를 맞춘 듯 푸른 도포를 입은 점잖은 선비 하나가 그 집을 찾아왔다. 그는 문 밖을 지키고 있는 재판술에게 이런 은근한 말로 수작을 거는 것이었다. 내가 이르는 대로 이사를 간다면 실로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이오. 정녕 그의 심중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이 하는 이 말에 재판술은 기가 쫑긋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거기가 어딘겨? 이르는 대로 따르겠신더. 대개 사람이 제대로 몸을 숨기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저작거리에 숨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 그래야 가장 안전하다고 말이오. 그래서 예로부터 대은은 은어시라 한 곳 아니겠소? 지금 전라도 정읍에는 각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니 그보다 나은 곳은 아마 없을 것이오. 장차 그곳은 반드시 지상성경이 될 것이외다. 도대체 그 정읍이란 데가 무이한 곳이길래 사람이 그리 모여든다 하시는겨? 대개 샘에는 물을 길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긴 하려니요. 그래서 먼 옛날에는 샘가에서 서로 물건을 바꾸었소. 하여 지금까지도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시정이라 하는 것 아니겠소? 정읍은 곧 샘골이 아니요. 게다가 지금 이 그곳에 왕기가 서리고 있소이다.
아마 오래지 않아 이 나라의 도읍지가 될 것이요. 이미 그곳엔 천명을 받은 의인이 구구란민을 위해 일어섰는데 아마도 따님 같으신 신이는 그러한 의인의 그늘에 있어야 가히 이름을 숨기고 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외다. 그러니 기왕에 이사를 하실 요령이면 정읍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요. 선비의 하는 말이 허술치 않아 재판술은 그를 사랑으로 맞아들여 머물러 있게 하고 안에 들어가 딸에게 선비의 말을 전하고 의사를 물어보았다. 니는 우에 생각하노? 그러자 세대 친구는 세상이 그 사람 말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는겨? 금세 그리되지는 않습니다. 우야동동 정업이 길지는 길지라예. 그리로 가지예 하였다. 재판술이 사랑에 돌아와 선비에게 딸의 말을 전하자 선비는 크게 기뻐하고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밝히었다. 나는 정읍 이밤산 아래 대흥리에 사는 사람으로 전에 말한 바의 의인을 스승으로 섬기고 있어. 지금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그 의인의 제자들을 태을교인이라 하지요. 따님께서도 뜻을 정하셨다니 내 기꺼이 인도해드리리다. 이리하여 재판술일가는 멀리 정읍 이밤산 아래 대흥리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